안녕하십니까. 알카텔루튼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에서 데이터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호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와이파이 6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작년에 와이파이 6가 어나운스 된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 무선랜 시장에서 핫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하게 와이파이 6의 어떤 기술이나 특장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무선랜, 와이파이 6 인프라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와이파이란 무엇인지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의 역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최초에 이제 1999년도에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80.11ax 와이파이 6가 현재까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노트북을 무선란에 연결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 80.11ax 환경에서는 이러한 노트북들이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오는 와이파이 7에서는 이러한 사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무선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는 이 무선랜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802.11ac를 사용을 하셨고 물론 일부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802.11n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802.11ax, 즉 와이파이 6가 어나운스 된 이후에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도입을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802.11ax를 도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보셨던 표를 보시면 대충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대략 한 5, 6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표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올해부터 한 2020년 중반까지는 802.11ax를 탑재한 AP들이 이 무선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와이파이 6가 기존의 와이파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OFDMA 방식을 통해서 유저당 더 많은 스루풋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빠른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다 혼잡한 지역,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겟티드 웨이크업 타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실제 무선랜을 이용하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배터리 효율성도 기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802.11ac에서 사용하던 WPA2의 그 암호화 방식에서 가지고 있었던 크랙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한 WPA3 방식의 암호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더 나은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새로운 와이파이 6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단순하였지만 향후에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요도가 높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선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챌린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용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서 과거에는 무선랜 서비스가 좀 지연되거나 끊기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와이파이 6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무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IoT 디바이스들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선랜에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챌린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넘어다니거나 혹은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심리스한 무선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은 그 무선랜 인프라를 통해서 음성이라든지 비디오 컨퍼런싱 혹은 AR이나 VR과 같은 어떤 데이터 지연에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지연에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TO 분들이나 혹은 CFO 분들 위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실제로 우리가 인프라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ROI 측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선 연결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용자 트래픽들 또 IoT 디바이스들의 트래픽들이 이 무선랜에 실리게 되면서 이 무선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적화된 무선 설계, 무선 네트워크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컨트롤러 기반이었던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러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심리스한 네트워크 전환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 미팅 그리고 또 비대면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원격 근무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와이파이 6 환경에서의 그 많은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용이 일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선랜의 특성상 이제 유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와이파이 6의 WPA3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네트워크,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보안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IoT 디바이스를 노린 공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IoT 디바이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IoT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또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IoT 디바이스들의 OS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설계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네트워크 스위치 제품이나 일반 시스템들보다는 보안적으로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을 노린 사이버 공격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절대적인 보안이 없다고 할 만큼 단순하게 한 가지 포인트에서 보안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기업의 담당자분들, 특히 IT 팀장분들이나 CTO 혹은 CFO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할 때 분명히 ROI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와이파이 6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없을지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 52시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많은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 또 업무 신속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계신데 새로운 와이파이 6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아이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 알카텔 관점에서 한번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무선 랜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랜 아키텍처 방식은 중앙 집중형 혹은 컨트롤러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사용자 트래픽들이 무선 컨트롤러를 거쳐서 인터넷이나 혹은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아키텍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자가 많지 않거나 트래픽이 많지 않았을 때는 저 컨트롤러에 걸리는 부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와이파이 6에서 많은 사용자들 또 트래픽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저 컨트롤러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저 스위치의 네트워크 구간, 저 구간에도 당연히 혼잡이 발생하면서 무선 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를 거쳐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컨트롤러에서 장애가 났을 때 하단에 있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심리스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요. 무선 랜 서비스가 또 몇 초 동안 끊기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알카텔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의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무선 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AP나 혹은 유선 스위치에 대한 이제 관리, 컨피그레이션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요. 실제 무선 트래픽에 대한 처리는 저희 AP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사용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트래픽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컨트롤러를 거쳐가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저 네트워크 구간에 병목 현상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선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 트래픽들은 전혀 끊김이나 장애를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네트워크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한 원격지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확장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RAP라는 방식인데요. 이 RAP는 이미 이전부터 사실 소개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택 상담원을 위한 그런 환경 외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RAP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와 각 가정이라든지 소형 매장에 저 RAP를 두고 본사와 가정 간에는 집 간에는 안전한 VPN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사에 있는 IT 담당자들은 저 AP들에 대해서 AP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고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QoS라든지 보안 정책을 통해서 재택근무 시에도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는 IT 담당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들은 앞서 보셨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가정에서 무선 랜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 또 개인용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업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카텔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알카텔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컨퍼런싱 협업 툴인 레인보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도 매주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처럼 데이터의 어떤 네트워크에 굉장히 지연에 민감한 이런 서비스들은 당연히 프라이어티를 가장 높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어티가 좀 낮은 드롭박스라든지 개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원활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게 줘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랍박스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정책 자체를 좀 후순위로 제공을 함으로써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우리가 원활한 무선랜을 통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선 네트워크라는 거는 결국에 유선과 항상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알카텔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UMP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손님이 방문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손님이 방문했는데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IT 담당자가 매번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 사용자에 대해서 게스트라는 그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게스트라는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을 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쉬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보안 정책 자체도 항상 일관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IT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쉬운 네트워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IoT 디바이스의 어떤 취약성을 노린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알카텔에서는 이 IoT 디바이스들을 위한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IoT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이 IoT 디바이스들이 어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 알카텔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내려받게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IoT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접근을 했을 때 이 디바이스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인지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oT 디바이스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서비스에 대한 각각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보안 정책이라든지 QS를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전에 이 IoT 디바이스들의 어떤 제품군별로 각각의 서비스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디바이스가 우리 네트워크에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에듀케이션의 서비스에 할당이 되고 이 서비스에 맞는 QS와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CCTV도 마찬가지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CCTV가 우리 네트워크에 접근이 되면 자동으로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QS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 찾기라든지 혹은 다른 직원들을 찾는 이런 친구 찾기 서비스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한 차량에 대한 차량 위치를 찾는다든지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셋 트래킹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자산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드리면 종합병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에게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휠체어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로 갖다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휠체어가 멀리 있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이 휠체어가 근처에 없다면 간호조무사나 혹은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휠체어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뭐 병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의 이런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 또 업무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알카텔의 에셋 트래킹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모바일 태그라는 이 태그를 통해서 태그를 각 기업의 어떤 자산에 부착을 하게 되고 이 자산들을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혹은 대시보드의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기업의 자산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어떤 경험들 혹은 우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태그를 부착한 어떤 사용자의 패턴이라든지 태그를 부착한 어떤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동이라든지 위치 이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향후에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자료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셋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와이파이 6 AP들을 도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콘을 도입을 하신 이후에 태그 단말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 정보를 내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태그에 대한 정보들, 데이터들을 받은 뒤에 저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위치 엔진과 또 그 위치 엔진과 그리고 이제 분석 엔진을 통해서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산에 대한 위치를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LBS와 에셋 트래킹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위치 기반이라는 거는 뭐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일단 L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중심이 돼서 위치 확인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셋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를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셋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태그에서 보낸 정보들을 AP를 더 거쳐서 클라우드로 보내지게 되고 그 클라우드에서 위치를 분석한 뒤에 사용자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관리, 뭐 AP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정책들 또 뭐 사용자에 대한 인증, 보안 정책들 이러한 부분들을 도대체 어디서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은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축형 방식인 OV2500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인 OV 사이러스 형태의 두 가지 형태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구축형이면 구축형, 클라우드형이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구축형을 사용하시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실 수 있고 반대로 클라우드 형태를 이용하시다가 구축형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보호와 그리고 고객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인 OV2500과 OV 사이러스에서는 단순하게 무선랜 컨트롤러 역할뿐만 아니라 인증, 그리고 사용자 게스트 관리, 그리고 BYOD에 대한 뭐 정책 또는 제어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캡티브 포털,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특정 페이지에 랜딩 페이지를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리다이렉션 시켜준다든지 혹은 특정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단일 솔루션,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을 하나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단순하게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업다운 관리뿐만 아니라 IoT 디바이스들에서 일어나는 이상 패턴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격리를 시켜준다든지
혹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보안 정책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보다 정교한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6라는 이 환경에서 저희 알카텔은 어떤 디바이스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저희 알카텔의 무선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카텔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5 모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6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와이파이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부터 미들레인지 그리고 하이엔드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출시된 와이파이 6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20 시리즈와 1360 시리즈, 그래서 인도어, 아웃도어 형태의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 아마 조만간 순차적으로 로우엔드급, 엔트릭 모델부터 미드레인지, 하이엔드급까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만 오늘 좀 잘 들어주셔도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알카텔의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 무선랜 아키텍처인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기업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재택근무를 위한 RAP를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보다 이제 단순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고, 본사의 IT 담당자분들은 쉽고 간편하게 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정책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UMP라든지 IoT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 우리가 와이파이 6 인프라를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LBS라든지 에셋 트래킹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하시면 보다 이제 추가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 세션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채팅 외에도 향후에 언제든지 저희 알카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지원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